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소재한 법무법인 트루라이트의 양민수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트루라이트는 주로 이민법, 상법, 회사법, 부동산법, 그리고 고용법 등의 법률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이민을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국가들을 손꼽아 보라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어권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사업가들이 캐나다 정부에서 인가한 지정기관 Designated Organization과의 협업을 통해서 캐나다 내에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하고 이를 통해서 고용 창출 및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캐나다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비자 신청인이 취업 비자를 미리 받은 후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입국한 후 다른 스타트업 비자 신청인들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면서 영주 비자의 수속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외국인 고용 허가서 LMIA를 받고 취업 비자인 워크퍼밋으로 캐나다 내에서 경력을 쌓은 분들의 경우에도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선발 점수가 매우 높아져서 캐나다 영주 비자 취득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에 비하면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자격 조건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으면서도 단기간 내에 영주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퍼밋을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공립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사업 아이템이 혁신적이어야 하며 캐나다 국내에서 고용 창출을 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 아이디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IT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Agricultural, 즉 농업과 관련된 사업 아이디어도 가능하고요. 버섯 재배와 관련된 그런 사업 아이디어도 가능하고요. 유통업에 대한 것도 가능하고 어떠한 사업 아이디어든지 캐나다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캐나다 경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여기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사업 아이디어라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인들은 CLB, Canadian Language Benchmarks 기준으로 5점 이상의 영어 또는 불어 실력과 최소한의 정착 자금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스타트업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사실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에서 요구하고 있는 영어 실력과 정착 자금에 대한 요구 조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캐나다 이민부인 IRCC로부터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주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캐나다 정부에서 인가한 지정기관들로부터 지원 확약서, Letter of Support를 받은 후 사업 아이디어에 따라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인가한 지정기관들은 Venture Capital, Angel Investor Groups, Business Incubator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 기관별로 Letter of Support의 발급 기준이 다릅니다. 참고로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최대 5명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 인사, 마케팅, 기획 등의 직장 경력이 있는 분들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주 비자를 취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인 지원 확약서, Letter of Support를 받기 위한 절차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트루라이트는요, 소위 얘기하는 한국에서의 그 해외 이주 알선 브로커들, 그러니까 이민 법인이라고도 하고 이주 공사라고도 하죠. 물론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주 공사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에서의 해외 이주 알선 업체들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이민 컨설턴트들이 주로 다루는 업무인 일반적인 이미그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이민 재판,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구사하기 때문에 한국인 의뢰인분들이 처한 이민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도와드리기 위한 많은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misrepresentation, 이민 신청서를 작성했을 때 여기에 허위 사실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민부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그 소명을 요구했는데 타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민부에서 히어링, 우리말로 하면은 심리라고도 할 수 있고 재판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민부 심리 또는 이민부 재판을 열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의뢰인분들을 대신해서 레프레젠터티브로 재판에 나가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그레이션 어필 디비전, 이제 항소, 페더럴 코트, 즉 연방 법원에서 항소 절차를 밟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로서 관련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소송 절차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민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그 해외 이주 알선 브로커 업체라든가 일반적인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들이 다루기 어려운 그런 이민부 재판 업무, 또 연방법원 재판 업무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트루라이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와 인베스먼트, 즉 사업과 투자에 특화된 이민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또 CPA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분들이 사업이나 또 투자를 통해서 캐나다에 정착을 하고 싶어 할 때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의뢰인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캐나다에서 사업과 투자를 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줌 미팅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고요. 카톡을 통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이 캐나다에 있다 하더라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의뢰인분들에게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주소가 저희 이메일 주소 그리고 컨택 인포메이션이 나가니까 여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